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은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을 보이며 다우는 마이너스 0.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플러스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달리 유럽 증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이렇게 약진을 보인 건 또 한 번 미국에서 봉쇄령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한번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0.80% 상승 중이었으나 저 뉴스가 나온 이후로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을 했고 나스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화이자에서 또 한 번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미국의 화이자의 백신 개발 뉴스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약주가 또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이 됐는데 SK바이오팜은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SK바이오팜 관련주는 무더기 급락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간 종목도 있는데 자, 한국 증시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제약과 바이오주에 큰 반등이 나왔고 게임주에 상당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참 좋았는데 오늘 게임주의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상승한 게임주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 중인 화이자 백신은 과연 사실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26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과 달리 다우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 초반에는 0.80%까지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 오후 4시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는데 다우는 어제 왜 하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다시 한번 봉쇄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 때문에 다우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던 다우 지수가 이렇게 인구 4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4천만 명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주지사 권한으로 다시 한번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이상이 발생되면서 사상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다음 주에 식당이라던가 극장이라던가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잠정 보류를 했고 애플스토어 역시 이번에 추가로 30곳을 폐쇄를 한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뉴욕시고 그 다음 캘리포니아주는 극장과 영화관, 동물관, 박물관 이런 모든 실내 시설을 폐쇄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는 하락 반전을 하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화이자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스닥의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코스닥도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이 뉴스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자, 미국의 화이자죠.
화이자에서는 45명의 건장한 실험자 대상에게 신약을 투여를 했는데 여기서 고다리 식구 예방을 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회복 속도는 1.8에서 2.8% 빨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 한 달 전에 2달 전에 보지 않았나요? 어떤 뉴스였죠? 예, 바로 지난번에 나왔던 모더나와 이노비오의 뉴스하고 똑같은 뉴스죠. 여기서도 중화 황체가 생성이 되었다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고 또 한번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그랬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급락을 했던 정말 어이없는 날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신고가를 가거나 혹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백신 뉴스가 나오고 백신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혹은 경제활동 재개 불투명 이런 뉴스로 뺐는데 지금은 경제활동 봉쇄, 셧다운 이야기와 백신이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타이밍이 웃기지 않나요?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화이자에서 백신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 FDA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서 나온 논문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제대로 된 실험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전문가 심사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단독으로 의학저널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마치 지금 백신 개발을 앞두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기사를 보세요. 백신이 금방 나와서 모든 게 정상화될 거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FDA에서는 백신 임시 사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다. 자, 백신이 위약보다 최소 50% 이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 지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 안 하면은 안전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럼프 형이 11월 재선 때문에 계속 이상한 뭐 비타민제라던가 클로로킨 같은 약을 들고 나와서 게임 체인저 하면서 지난번 본인이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효과가 없었다 판명받은 것처럼 본인 임상 실험과 경제활동 봉쇄가 안 되게 일부러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억지로 가짜 약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에 쌓이지 않게 FDA에서 이렇게 공식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백신 치료제는 FDA의 가이드라인에 전혀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죠. 고작 45명, 그 중에서 뭐 12명이면 50% 이상 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FDA의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뉴스에 속지 마셔야 되는데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또 한번 지난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백신 소식에 환율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아직 1200원대가 뭐 깨졌다고 보기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은 다시 한번 환율이 1200원대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40불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현재는 상승 중입니다. 우리 증시가 개장했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일단 우리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제 영상이었죠.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민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캘리포니아라던가 혹은 텍사스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해서 경제활동 봉쇄에 또 들어간다 뉴스에 다우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상승 전환을 할까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서 휴장이다. 종가 베팅을 오늘 혹은 내일 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쉬기 때문이죠. 오늘 종가 베팅 때리신 분도 좀 마음이 놓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종가 베팅 때릴 때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상승 중이었고, 거기다가 오늘 또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을 때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화이자 백신 뉴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았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죠. 정반대예요. 제약주가 막 상승을 하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맥을 못 추고, 그리고 오히려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파미셀이라던가 진단키트 관련주가 막 움직이는데, 오늘은 시젠 같은 애들을 전혀 못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사고 있는 거 보고 이걸 보고 지금 따라 들어갈까? 그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위치적으로만 보셔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밑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위로 상승할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라리 실적 발표 바로 하루 이틀 전이라던가 그렇게 뭔가 뉴스가 뜰만할 때 들어가야지, 단순히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해서 사면은 파미셀처럼 된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한번 축포 한번 쐈었죠. 어제 축포 한번 빵 싸고 바로 먹튀. 그래서 매집을 한다고 해서 크게 쏘는 게 아니라 고작 10%대 상승 잠깐 시켜놓고 먹튀. 이런 정말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수급만 보고 지금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떠셨나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상승시켜놓고 빼고, 어제도 빼고, 최근 들어서 5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양봉이 나오지 않은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분봉으로 보셔도 정신없죠. 아침에 잠깐 10분 동안 촥 상승을 시켜놓고 또 다시 빼니까 에휴, 그럼 그렇지 하면서 한숨을 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아침에 기관이 사는데 지금 매번 똑같아요. 아침에 기관이 조금 사다가 그리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고 개인도 팔고 결국에는 종가 보합 내지 하락 마감. 이게 한국 증시의 패턴이었는데 아침부터서 또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죠.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관의 매수 주체는 다름 아닌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는 지금 3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얘네는 다음 주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잠깐 단타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한국 증시가 오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얘네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걸어놓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걸어놓고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하지만 밑에다가 걸어놓고 개인들이 던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 먹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기관이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지만 금융투자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인 뭐 현대차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를 지금 계속 금투가 사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다음 주 옵션 만기에 들어가서 금융투자에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관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겠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을 어떻게 했나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보세요. 매도를 하다가 장막판에 동시호가 때 잠깐 샀어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샀는데 선물도 샀죠. 최근에는 외국인 이렇게 하루 이틀 매수 들어와도 다음날 다 팔고 튀고 단타 형식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외국인의 수급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그럴 증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신용잔고는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폭증을 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총 합쳐보시면은 12조 5천억 원, 지난번에는 12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오늘 물량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오늘 것까지 더하면은 최소 12조 6천억 원을 돌파할 텐데, 이대로 가면 아마 신용잔고가 또 13조에서 14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키포인트가 뭐죠? SK 관련주는 과연 하락이 나올까? 자, 티웨이 항공의 상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관련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티웨이 홀딩스가 급락이 나왔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은 SK 바이오팜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SK 바이오팜을 사지 뭐할로 SK 관련주를 사느냐.
그래서 내일 SK 관련주는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뭐 아니면 도 싸움을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오늘 급락 나온 모든 주식과 하한가를 간 주식들 전부 다 SK 관련주입니다. SK 관련주가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SK 바이오팜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구입이 안 되니까 SK 바이오팜 관련주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미 재료 소멸. 내일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빠지면은 여러분이 그걸 사러 가겠지. 관련주를 사러 갈까요? SK 바이오팜이 오늘 상장하고 시초가는 얼마로 형성이 됐습니까? 12만 7천 원이 시초가가 아니에요. 시초가는 9만 8천 원으로 측정이 된 다음에 12만 7천 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대거 매도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급락이 나오는 거는 이슈가 소멸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많이 오른 SK케미칼이라던가 SK디스커버리라던가 이런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요? 이건 또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도 안 풀렸어 시간에서. 이미 뉴스는 다 노출이 됐고 그 다음 다른 종목을 노리러 가는 게 보통 일반인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SK바이오팜은 코스피에 등록이 된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이게 코스피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스닥이라고 누가 잘못 말했다고 정정하라고 하던데 보시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제가 그만큼 검색을 안 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준비했는데 거래소 상장 주식이고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 짤방이 돌아다니는 한 뉴스가 있죠. SK바이오팜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박났다. 우리 사주로 이거를 싼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벌써 30%가 오르고 공모가가 7만 원대였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잡았으니까 최소 12억 이상 수익이 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1년 동안 매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스톡옵션이랑 같은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못하게 해서 차익 실현을 못하게 막아놨죠. 안 그러면은 저렇게 신규 상장주 등록하자마자 바로 다 우리 사주를 팔아버리죠. 왜?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근데 1년 뒤에도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 주식이 12만 9천 원 이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하에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한 돈은 돈이 아닙니다. 아직 팔 수도 없는 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퇴사를 하면은 SK바이오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SK바이오팜의 직원 수를 보셨나요? 이거를 살 수 있는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회사 미래를 보면은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또 우리 사주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혜택이 많은데 뭐할로 우리 사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둡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혼자 1인당 얼마를 넣는지 알 수도 없는데 뭐 이만큼 넣었으면 1억을 넣었으면 뭐 12배로 불어가지고 12억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시초가부터서 끝까지 한번 매도 안 하고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은 YG 플러스나 이런 애들 한번 보세요. 올랐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촥 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좋아 보이죠? 3분봉으로 볼까요? 여기서 올랐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착 뺐다가 올랐다가 뺐다가 여기서도 올랐다가 VI 한번 걸렸다가 내려갔다가 막판에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거 못 버텨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일단 어제 산 사람들 봐봐요. 어제 산 사람들은 22%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니까 어제 잡은 사람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야. 근데 이렇게 YG 플러스나 이런 애들이 오늘 왜 올랐어요? 이 웹젠 중국 판호 문제 해체 뉴스 때문에 오른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6%가 상승을 했지만 어제 하락분과 그 전날의 하락분을 아직까지 다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려가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내려가면서 밀렸는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바이오팜 이슈에 같이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제약주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지수가 2%나 올랐죠. 물론 알테오젠 같은 애들은 계속 내렸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술 수출 뉴스 갖다가 여기까지 꼬셔놓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르고 2주 동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찌라시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코스닥 보세요. 아침에 15분 동안은 올랐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또 오르는 거 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장막판에 갑자기 휙 하고 올리는데 진짜 11시 반 때 공략하는 게 좋아요. 11시 반. 11시 반이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샀는데 지수가 빡 오르면서 오른 종목도 많았었고 아침에 시초가부터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답답했을 거야. 왜? 고가에 물려서 착 빠지는데 어제는 고가에 올렸다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렸잖아요. 어제 이렇게 고가에 물렸다가 15분 동안 올려놓고 계속 빠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종목은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아까 웹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웹젠 보셨어요? 오늘 2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판호 문제가 있는데 판호 문제가 뭐냐면은 일종의 게임 심사입니다. 중국에서 하는 게임 심사 서비스인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게임 리니지2 레볼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임을 자기네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심의를 안 내주고 있어요. 판호 심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화권에 진출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인데 자 웹젠에서는 이번에 중국 판호 게임 영업 허가를 발급받았다. 이 뉴스에 오늘 다시 한번 엔터주, 게임주 그리고 면세점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만 웹젠의 사용권은 한국이 아닌 중화권의 업체 천마시공이 개발한 게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아니라 지네 나라에서 게임 개발한 그 게임의 라이센스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을 판호 심사해줬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일단 지금 주가는 한한령 해체라는 그런 수혜와 기대감에 그 뉴스 하나에 이렇게 된 거라서 오늘 웹젠이 제대로 된 뉴스였다면 상한가를 말았겠지만 오늘 21.2% VI까지 딱 꼬신 다음에 바로 던지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기겁했어. 이게 지금 VI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웹젠이 VI를 딱 터치하고 바로 찍자마자 착 빠지는데 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저때 갑자기 한번 촥 올려놓고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지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촥 빠졌다가 또 한번 VI 달성하고 다시 촥 여기서 또 이쪽에서 밑으로 촥 빠지는데 상한가를 말만한 재료일까 아닐까로 따지면은 저는 지난번 화장품주가 막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웹젠은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예전에 뮤 오리진이라고 2015년도에 나왔던 게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상한가 한번 보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웹젠 대표이사가 무슨 국회의원 비례대표인가 뭔가 나간다 그때 상한가 간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게임 뉴스 갔다가 다 윗꼬리가 나왔던 전적 이런 전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윗꼬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주력 종목이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만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좋고 중구난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을 때는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리기에 힘들어요. 상승 종목이 200종목에서 300종목 될 때 저는 집중을 진짜 잘합니다. 빨리 팔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떠버리면은 내일까지 좀 홀딩해볼까? 그럼 아니람이 보이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만스닥을 달성했을 때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날 내리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스닥이 상승하는 척하고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 나스닥이 또 3일간 쉬잖아요. 금, 토, 일 3일간 쉬면은 미국의 확진자는 얼마나 또 많이 폭증을 할까 이런 좀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종가 베팅은 오늘 때려도 괜찮다고 보긴 하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저는 종가 베팅은 못 때리겠다군요. 반대로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 파월이 나와서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쫙 올라가니까 차라리 빠질 때 공략할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엔 저는 한 종목을 두 번밖에 공략을 안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매수 수량이 별로 없죠. 자, 전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주식은 바로 이 주식입니다. SK바이오팜 시작부터서 98,000원에 매수 대기 전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초가가 이 종목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매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공모가보다 훨씬 더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가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아니나 다를까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양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0.57%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최근 추세는 좋지 않죠. 얘는 여러분 액면 분할했을 때 가격이 53,000원입니다. 53,000원. 53,000원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년 전이에요. 벌써 2년 전에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가격이 여기 가격인데 액면 분할 가격도 지금 지켜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할 때 사셨으면은 여기서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웃겨요. 삼성전자 제 주변에 사신 분들이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1년 9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서 겨우 탈출하고 나왔대요. 여기서 안 팔았더니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쪽에서 팍 나오는데 여기서 팔고 나오니까 6만 원을 넘어갔대요. 6만 원을 넘어간 거 보고 열받아서 6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려가서 죽겠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까지 왔어도 과연 삼성전자 여기 6만 원 돌파하냐 안 하냐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그래요. 개미분들은 2년 동안 이렇게 봐봐 반토막 가까이 내버려봐. 그러면은 본전만 알아 하잖아요. 본전 오면은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문제는 뭐다? 갑자기 또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기다렸던 시간이 아까운 거야. 내가 그 기다렸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었는데 나도 뭔가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내가 삼성전자를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번엔 가겠구나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런 데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정말 개인을 애태우게 하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런 데서 물리거나 결국에는 여기서 가지고 있던 분들 수익을 실현 안 했으면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수익은 줬을 때 챙겨야 돼요. 6만 원대 삼성전자 시간을 한 달도 안 줬어요. 그 한 달도 안 준 그 시간 동안 본인이 탈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탈출을 안 했으면 아직도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 이런 주식은 너무 개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올리기도 힘들고 정말 뭐 나스닥 신고가라던가 막 마이크론이 급등을 해야지 같이 가는 주식인데 어제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53%. 그래서 이 마이크론 주가하고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 지금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보고 저는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침부터서 SK바이오팜이 상승을 하니까 시초가부터서 SK증권 우라던가 이런 애들은 20% 급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데서 잡았거나 전날 이런 데서 수익을 실현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그냥 이렇게 다 끝나버렸죠. 한순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K 우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던지고 싶어도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그냥 손실을 보신 분도 있겠고 이렇게 시총이 큰 SK 같은 주식도 오늘 6%가 내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SK 관련 주식들이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아침부터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밀리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아침에 15분 동안 올려놓고 종가까지 계속 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민을 했어요. 과연 여기서 어떤 주식이 움직일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하락으로 가고 있네. 근데 SK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IPO 관련주가 재조명을 받았고 오늘 또 DPC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 주력 종목이죠. 어떻게 매수가가 지난번과 똑같은지 여기서 정확하게 진입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데서 진입을 생각을 했나? 저는 말씀드리죠. 11,000원대. 여기 보통 10만 주, 20만 주가 걸려 있어야지 정상이다. 왜? 외국인 기관 애들이 못 올라가게 막아버린다. 왜 막아요? 얘는 7월달 말까지 IPO 심사가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IPO 심사가 있는데 그 뉴스에 얘를 뻥 하고 띄울 수 있지만 그 전에 물량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던가 이런 양아치 세력들이 위에서 공구리를 쳐놓고 막아놔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 던지면은 쫄아서 이런 종목을 안 사게 되는데 자, 장이 시작한 다음에 체결 강도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기에 20만 주 없다.
오케이. 바로 풀 매수 들어갔습니다. 바로 풀 매수가 들어갔고, 제 매수가는 10700 이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SK 관련주는 떡락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웹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SK 바이오팜 다음에 IPO 대여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DPC, 분명히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런 데서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체결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더 많은 게 좋은데 이쪽이 지금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이런 데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침에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내려가지만 보세요. 아직까지도 여기 매수 물량이 훨씬 많고 11,000원은 뚫어주세요 하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DPC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해놓고 10만 주, 20만 주를 분명히 11,000원에 걸을 수가 있어요. 얘네는 단타쟁이야. 이런 데서 사도 11,000원에 걸어버리고 팔아버려요. 실제로 6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11,000원에 걸어버리고 팔아버려가지고 DPC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을 오랜만에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의 물량 때문에 종가는 고작 1% 오르고 끝났던 이런 비운의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전 DPC 수십 번, 수백 번을 매매해봐서 아는데 얘는 특정 저항 11,000원, 12,000원 이럴 때 저항이 너무 심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지난 저항이 얼마예요? 여기는 11700이에요. 11700 저항이 한 번 있고 그 전에 저항 11,000원, 그 다음에 저항 1,300원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오늘 깨느냐 마느냐 그 싸움인데 일단은 11,000원은 가볍게 돌파하려는 모습을 장 초반부터 보여줬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얘네들이 16만 주를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주를 이 위에다 걸어버려서 20만 주를 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SK 바이오팜 이슈가 있으니까 외국인 애들이 좀 더 올리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일단은 11,3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 생각을 했고 11,300원을 지난번에 돌파하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뚫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 사고 그냥 좀 잠을 잤어요. 보고 있으면 쫄려요. 왜냐하면 5,000주 막 2만 주 이렇게 중간에 던지는데 보면 휘둘려. 수면 매매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위에 10만 주까지도 안 쌓여있죠. 그러면 얘 이것도 그냥 뚫는 거야. 이것도 그냥 뚫고 보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체결 강도가 이 정도야. 지금 몇 시예요? 9시 13분인데 이미 전월 대비해가지고 체결 강도 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터졌어요. 자, 가볍게 11,000원 돌파 가죠. 이런데 보세요. 몇 억씩 사람들이 다 때리는 거야. SK 바이오팜에 미쳐가지고 그냥 가자! 오늘 상한가 가자! 하면서 들어오는데 얘는 상한가 가기 진짜 힘들어. 근데 얘가 뉴스가 떠야 돼. 빅히트 상장됐다. 뭐 이런 뉴스가 떠야 되는데 5월 28일 날 빅히트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냈는데도 7%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위에 걸려있는 거 보세요. 한 몇십억씩 걸려있잖아요. 지금 몇십억씩. 이거 두 개만 해도 10억이에요. 이거 두 개 하면 6억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대략 40억 정도가 들어야지 이거 다 뚫었는데 뚫어요. 그냥 자동문이죠. 이제는 11,000원 가볍게 뜹니다. 11,000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뚫어버리고 이제는 저항이 생겼죠. 여기에 누군가 10만 주까지 걸어버렸어요. 아마 여기서 산 애들이 여기다 걸었겠죠. 하지만 체결 강도가 무려 263. 이거 짱구처럼 못 말립니다. 자,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얼마야? 8억에다가 와 10억 정도가 그냥 한 번에 땡겼네. 큰 손이 들어왔나? 아니면 외국인이 땡겼나? 이건 외국인이죠. 장중 매동 추정치를 보세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11시 반 이후에는 매도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막판에 다시 땡겼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10만 주, 여기 10만 주, 여기 10만 주 지금 좀 저항이 세졌어요. 어제 물린 사람들, 이틀 전에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11500, 이거 좀 많이 두꺼워서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묘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그만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위에 메칸더 V처럼 V자가 걸린 걸 보고 개인들은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버텼어요. 자, 이제 곧 V자가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수많은 개미분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왔어. 이거 V자 보고 사람들이 이쪽까지 올 것 같은데 전 여기를 찍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이 위에다 걸어놓으면 체결이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DPC는 VI까지 잘 꼬시는데 오늘도 VI 딱 찍자마자 바로 내려왔거든요. 와, 설레리더군요. 설레려. 이때는 딱 눈 감고 한번 30분간 잤는데 자, 거래량을 보세요. DPC가 지금 7%가 오르고 있고 9시 37분인데 거래량이
여기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30분 동안 터진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많았어요. 30분 동안 터진 거래량이 전일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래량으로 한 거예요. 거래량. 근데 여긴 너무 두꺼워 보여. 이거 뚫을까? 그리고 제가 외국인 기관이라면 여기다 놔뒀을 거야. 그래서 이 물량은 외국인 기관의 물량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도 가더군요. 얘도 갈 것 같은데 했는데 못 들어가죠. 자, 체결 끝. 이게 체결되었습니다. 뾰로롱 딱 떠가지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체결이 됐네요. 너무 순식간이라서 제가 만약에 잠을 안 자고 있었으면 호가 수정을 좀 했을지도 모르는데, 와, 이거 못 보겠다.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쫄리고 답답해서 얘는 사놓고 좀 자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찍어버리는 거 보고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올릴 걸 그랬나, 이런 아쉬움도 남았지만 종가를 보세요. 종가는 11250 잘 팔았어요. 내일 또 사면 되지 뭐. 그리고 결국 DPC는 VI 구간까지 가버립니다. VI가 걸리자마자 바로 내리긴 하지만요. 이놈의 특징입니다. VI 구간까지 꼬시고 던지기, VI 찍고 던지기, 웹젠과 DPC의 특징이죠. 찍자마자 바로 팍 빠지는데, 웹젠은 그래도 15%까지 올랐지만 얘는 너무 두꺼워서 못 올라가. 얘도 10% 이상 올라가려면은 빅히트 상장 임박 그게 아니라 승인 났다. 그 뉴스가 나야지 팍 오르는데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코다리 바이러스가 많이 안 퍼져야 돼요. 그러면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2조 원, 3조 원 깎였다, 증발됐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얘가 여러분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막 13,000원, 15,000원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놓고. 지금 지난 고점이 12,600원이기 때문에 이거 뚫으면 13,000원 가겠고 13,000원 위에 물량이 없으니까 얘 무조건 한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잡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만 봉쇄를 했지만 뉴욕시가 확실하게 봉쇄된다면은 올라가다가도 저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꽉 꼬그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차익실현 어느 정도 한다면 재공략하는 게 나은데, IPO 뉴스는 분명히 이번 달 안에 뜹니다. 근데 이번 달 안에 뜨기 전까지 시총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런데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를 해보세요. 저기 위에 걸려있는 물량 10억, 20억, 30억 돌파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쫄리고 답답하고 미치고, 얘가 얼마나 흔드는데 장중에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리는가 싶더니 다시 다 빼버리고, 또 종가에 올리는가 싶더니 또 빼버리고, 주가와 차트와 호가창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갖다 오늘 다 끝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애들도 같이 갔는데 얘를 공략하지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략해보세요. 전 제가 아는 종목만 때립니다. VI까지 꼬셔놓고, 아까 DPC는 12시였지만 얘는 10시까지 꼬셔놓고 다시 던지고 종가는 살짝 올리고 끝났는데, 얘는 이 중국 파노 찌라시, 저 파노 찌라시도 그러니까 이게 딱 해서 한국에 이제 한한령이 확실히 풀렸다, 그게 아니라 좀 위화감이 있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나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런 애들 보세요. 똑같잖아. 지난번처럼 찌라시 하나로 꼬셔놓고 올리는가 싶더니 그 다음날 급락, 오늘도 상한가 보내나 싶더니 20% 올려놓고 빼버리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종가까지 고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주가 빠지고 있으면 엔터주도 당연히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DPC도 빠지고 있었고, DPC는 중화권 관련 뉴스보다는 SK바이오팜 이슈로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SK바이오팜이 상한가가 풀린다면 얘도 갑자기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 때문에 다른 애들 공략하기 힘들어요. 웹젠도 이런 데서 할까 말까 했는데, 아까 DPC로만 해도 수익이 4%가 넘게 나오는데 이런 데서 마이너스 2% 손절하면은 수익금이 2%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공략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지수가 급등했을 때 여러분이 종가 베팅을 때리거나 혹은 거기서 물려버리면은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정도만 하고 참았고, 내일은 이제 또 테마 순환매가 돼서 요런 반도체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미중 무역전쟁 뉴스로 미중 무역전쟁 주식이 갈까. 매일매일 바뀌니까 저는 종가 베팅을 때리기보다는 그날 이렇게 보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화장품주를 거의 다 밑으로 빼버렸다가 오늘 또 올리고, 엔터주도 또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한령 관련주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했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한령 관련주는 이슈가 길어야지 일주일이고, 뭐, 진핑이 형이 방한이라던가 이런 뉴스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더 가려면은 또 다른 찌라시가 뜨고 또 다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나올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화이자에서 공개한 코다리 식구 치료제 내용은 단순한 찌라시입니다. 화이자에서 의료저널에 공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습니다. 고작 45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FDA에 공식으로 승인받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는 미국 증시의 경제활동 봉쇄령을 상쇄시키기 위한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고 코다리 식구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에나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웹젠 판호 문제는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웹젠의 판호 문제는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화장품주처럼 잠깐 올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빼버리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웹젠이 아니라 이건 웹젠이 지적 사용권을 빌려준 중화권 업체인 천마시공이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 한한령 해체라고는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서 또 시초가에 갭이 뜬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이 들어온 게 없었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